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넓고 얕지만 허접하진 않게 알려주는 두 번째 경제 비즈니스 이야기는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짠짠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였어. 9월 14일 어제 내가 좀 새벽에 일어났거든. 새벽에 일어나니까 그 제 유튜브 친구 중에서 700만 유튜버 야매보이라고 있는데 그분한테 카톡이 우르르 와 있더라고. 그래서 어머님 미국 CPI 발표하고 나서 나스닥이 5%가 빠졌어요 이런 거. 나 자달라서 야 진짜 나스닥이 5%가 빠졌다고. 나도 깜짝 놀래가지고 하는데 진짜 5% 넘게 빠진 거야. 이 하루 만에 5% 빠지는 거 어마어마하게 빠지는 거거든요. 그 대한민국 코스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하루 만에 한 125포인트가 날라간 거야. 그래서 내가 옛날에 하루아침에 되게 많이 빠졌던 것 중에 기억하는 게 그 연평도 포격 때 그때도 한 80 빠졌나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근데 그만큼 이제 엄청 많이 빠진 그런 사태가 일어난 거지. 그래서 오늘은 이참에 사람들이 CPI 소비자 물가지수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할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넓고 얕지만 허접하진 않게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빡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선은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라고 하는데 이 CPI 이러니까 왠지 그 원피스 생각난다, 그지? 원피스 뭐 CP9인가 있지 않았나, 그지? 근데 그거랑 전혀 관계가 없고 정확히 말하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봤을 때 이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우리가 생활 속에 살아가면서 소비하는 그런 것들을 가격을 통해 갖고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CPI는 무엇의 약자인가 하면 C, 컨슈머, P, 프라이스, 세 번째 I, 인덱스거든. 그래서 인덱스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뭐 흔히 인덱스 펀드라고 할 때 그 인덱스가 맞단 말이야. 지수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컨슈머 프라이스, 그러니까 소비자의 가격 지수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보면 되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환산되고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는 사실 뭐 전 세계가 거의 좀 비슷할 것 같아. 비슷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오늘 얘기하는 거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니까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내가 한번 딱 찾아봤거든. 그러니까 8개의 메이저 그룹 섹터가 있더라고. 그래서 첫 번째가 하우징, 집이고, 두 번째가 푸드 앤 베버레이지, 먹는 거겠지. 세 번째가 메디컬 케어, 약 같은 건데 미국은 약 같은 거 되게 잘 먹잖아, 그지? 요새 뭐 펜타닐 이런 것도 오지게 먹던데 그런 건 안 들어가 있겠지, 사실, 그지? 그런 건 안 들어가 있을 거고, 네 번째가 뭐 레크레이션, 다섯 번째가 아덜 굿앤 서비스 이렇게 해서 뭐 바보샵 같은 그림이 있네요. 그리고 뭐 에듀케이션, 커뮤니케이션, 트랜스포테이션, 그리고 어페럴, 의류 이런 식으로 이 주요 8개의 메이저 섹터가 이걸로 정해진다고 하는데 이 소비자 물가 지수란 건 대한민국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정확히 어떻게 정해지는지 내가 얘기를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만드는 방식이랑 비슷하게 만들어진다 보면 될 거예요. 왜? 결국엔 소비자 물가 지수를 측정하는 방식은 어느 나라나 비슷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경우는 38개의 도시 소비자 물가조사 담당자들이 농축수산물, 공업제품, 서비스 가격 이거를 매월 동일한 상점에서 같은 상품을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 같은 상품으로 가격이 뭐가 얼마나 변했나 요거를 조사를 하거든. 그래서 가격이 똑같은 것들 있잖아. 뭐 지하철 가격, 뭐 비행기 가격이라든가 우편 가격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직접 조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시장의 소비 여부 선호도에 따라서 다른 상품으로 변경 조사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잠깐만, 핸드폰 어디 있지?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야. 이게 변경이 된다는 게 옛날엔 스마트폰이 없었잖아. 근데 지금은 다 쓰잖아. 그러면 옛날 뭐 이제 투지폰 이런 거 빠지고 이게 스마트폰이 딱 들어가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표 품목이 460개가 있고 매월 약 10만 개의 가격을 수집을 한다 하더라고. 그래서 야, 가격을 얼마나 측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가중치를 1000으로 두고 그 비중에 따라 가지고 뭐 음식, 숙박 이 비중 같은 게 다 다르잖아. 가정마다 쓰이는 게 뭐 주택, 수도, 전기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중치를 내 가지고 요 아까 가격들을 다 쭈루루루 환산해 가지고 소비자 물가 지수를 정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게 되면 요게 2022년에서 되게 많이 높아졌어. 한국도 2022년 1월만 또 3.6%였는데 지금 6.3%까지 올라왔거든. 그래서 뭐 지금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당장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올라갔잖아. 당장 석유값도 그렇고,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대로 반영이 돼가지고 올라가게 된 거고,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미국의 지금 현재 소비자 물가 지수는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어마어마한 수준이거든. 거의 8이 넘어요. 지금 8.5, 8.6 뭐 이러고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2008년 서브프라임 때보다 더 높은 지수거든요. 야, 복돌아 뭐하냐? 아, 복돌아 자꾸 여기서 뭐 이상한 거 하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8.5까지 올라가는데, 근데 왜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0.1% 높게 나왔다고 해서 나스닥이 5%가 날아갔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지수가 그렇게까지 주가에 영향력을 미치는 지수냐라고 했을 때, 옛날이랑 지금이랑 좀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잠깐만, 복돌아. 야! 야, 이복돌! 절로 가. 씨, 잠깐만. 아, 미치겠다, 진짜. 미안해요. 복돌이 자꾸 카메라 돌리고 뒤에서 그래가지고, 다시 어디까지 얘기했지. 그래서 맞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지수냐 했을 때, 솔직히 1티어 지수는 ISM, 제조업 지수 이런 게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는데, 지금은 근데 상황이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라는 거야. 그래서, 방금 말한 것처럼 인플레라는 게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시장은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크게 예상치가 달라진 거지. 그래서 물가라는 게 잡힐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 이제 자이언트 스택까지 단행을 했잖아. 근데도 물가가 안 잡힌 거야. 항상 시장은 그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야, 이 정도까지 금리를 올렸으면 물가가 잡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안 잡히니까 시장이 요게 크게 동요했다. 요거에 가깝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는 오히려 이제 울트라 스텝이라고 해야 되나? 거의 그 확률도 되게 높아진 상태지. 그러면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그거야. 에이, 어머니요. 꼴랑 그거 금리 올린다고 물가가 잡혀요. 라고 하는데, 잡힙니다. 그래서 물가의 안정이란 건 각국의 중앙은행의 제일 목적이야. 어떤 은행이든 가장 제일 목적이 물가의 안정이거든. 그래서 금리와 인플레를 봤을 때 사실상 그래. 그 금리라는 건 돈의 가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인플레라는 건 물가의 상승이란 건데, 이 두 개가 어떻게 보면 긴밀한 관계로 이어지게 돼 있거든. 따지고 보면 뭐 다 이어지게 돼 있지. 뭐 이제 환율이라든가 금리라든가 주가라든가 전부 다 유기적으로 얽혀 있긴 있는데, 이 인플레라는 거, 물가 상승이라는 거는 일종의 그 주식하는 사람들 추세 추종의 원칙이라고 들어봤죠. 추세라는 게 붙게 돼 있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물가라는 건 만만하게 올라갈 때 베스트인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는데 이걸 못 잡잖아. 그러면 가속도가 붙어버려요. 왜? 물가 상승이 빠르다는 거는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걸 의미를 하거든.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면 빠를 거야. 여러분들 생각해봐. 저축을 했어. 저축을 했는데 지금 저축을 하는 이유가 뭐야? 나중에 더 잘 살기 위해서잖아. 근데 물가가 빠르게 올라버리면 지금 빅맥을 오히려 오고오고 먹는 게 낫단 말이야. 그렇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뭘 하겠냐는 거지. 빅맥을 먹는 거란 말이야. 그게 더 이득이 될 수가 있거든. 따지고 보면 가격이란 게 굉장히 올라도 뭐 집가격 부동산도 그렇잖아. 왜 사람들이 왜 사? 이게 더 오를 거라 생각하면 우르르 사잖아. 물가도 마찬가지야. 물가도 이게 많이 올라갔는데 야 이게 더 오를 것 같다. 그러면 사람들은 더 앞다투어서 그걸 사게 돼 있단 말이야. 돈을 더 풀고 더 사고 더 사재기를 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 물건은 부족해지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물가는 더 올라가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야, 돈 쓰지 마. 금리를 올려버린단 말이야. 저축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금리를 이제 그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빡 올려놓으면 그러면 이게 진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이제 뭐 자이언트 스텝이니 뭐니 전부 다 이런 물가의 안정을 위해 가지고 엄청나게 높였는데 근데도 안 잡힌 거야.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요동을 치는 게 요런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인플레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정말 뭐 얘기할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특히나 내 유튜브 구독자 중에서는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관점에서 또 얘기하자면 인플레라는 건 과거보다는 훨씬 더 중요해진 게 있거든. 과거보다는 분명히. 그래서 뭐 주가를 예측할 때 있어서는 오히려 ISM 이런 것들을 보게 돼 있지만 근데 요즘 들어서 옛날과 좀 많이 다른 건 투자 같은 거 이제 퀀텀 방식이라고 하지. 뭐 로버 어드바이저라고도 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굉장히 단순한 멀티플 기준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확률로 성공을 했거든. 근데 요즘은 단순 멀티플로 보진 않아요. 요즘은요. 그래서 유튜버 중에서도 김단태 아저씨라고 있잖아. 그 유튜버 투자 쪽으로 레카 하시는 분. 그래서 나도 이제 그 옛날에 그분 회사 이루다지 그쪽이랑 이게 화상으로 회의를 한 적이
게 있거든. 가서 나도 이제 여기는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냐라고 봤을 때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어, 저평가에 대한.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크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인플레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요즘 들어서는 투자에 있어서도 이 인플레라는 거를 보는 그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다 봐야지. 다 봐야 돼. 뭐 하나하나 놓치고 나선 볼 수는 없지만, 근데 확실히 옛날보다는 지금 와서는 인플레의 압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갖고 더 이제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더 집중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뭐 이게 뭐 끝까지 밑도 끝 없이 얘기하면 여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은 이 CPI라는 지수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이번에 미국 CPI 발표가 왜 주가에 이런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히 말하자면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일찌감치 물가가 그렇게 다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안 떨어진,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 심리가 더 크게 반영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로 요약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 쉽고 얕게 하지만 허접하지 않게 알려주는 CPI 시간은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뭐 조금 더 재밌는 얘기 있으면 그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